법무관은 두세 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말을 총동원해 열의와 활력과 진실을 다하여 말해도 그는 전혀 마음이 동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도 쉽게 헤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마음이 동하기는커녕 베르테르가 하는 말을 도중에서 가로막고 살인자를 비호하는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의 말인즉 그런 변호가 통하는 날엔 일체의 법률은 무효가 되고 국가의 안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법무관인 자신은 책임자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모든 일을 규정대로 수속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만일 그 청년의 도주를 방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은 이것마저 거절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알베르트도 끼어들어 노인의 말에 동조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법무관이 안 돼, 그런 사나이는 살려둘 수 없어 하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자 그는 무서운 고뇌의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법무관의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는 그의 서류들 속에 끼어있던 한 장의 쪽지로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끝내 구원받을 수 없다. 불행한 사나이여.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붙잡힌 청년에 대하여 알베르트가 마지막에 참견을 하여 법무관 앞에서 한 말은 베르테르를 몹시 상심케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에 대한 은근한 적의조차 숨어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두 사람의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총명한 그가 모를 리 없었으나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기 자신의 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할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역시 그의 서류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알베르트에 대한 그의 심정을 유감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되풀이하여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장을 쥐어 뜯기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다. 나는 결코 공정한 입장에 설 수도 없다. 그날 저녁은 포근하여 눈이 녹을 듯한 날씨였으므로 로테는 알베르트와 같이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도중에 로테는 몇 번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베르테르가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못내 서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긴 했으나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불행한 정열을 언급하고 그를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는 게 바람직한 일로 생각돼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탁이요. 당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해주구려. 남들의 눈도 있지 않소? 벌써 여기저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소. 로테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침묵이 알베르트의 가슴에 꽤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다시는 로테에게 베르테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로테가 베르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도 이야기를 중단해버리거나
화제를 딴 데로 돌려버리거나 했습니다. 불행한 청년을 구출하기 위하여 베르테르가 기울인 헛된 노력은 꺼져가는 등불의 마지막 불꽃이었다고나 할까. 그는 더욱더 깊은 고뇌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범인 자신이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청년의 반대 증인으로서 자신이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일찍이 베르테르가 근무 생활 중에 그가 겪은 모든 불쾌한 일들, 공사와의 불화, 자기가 저지른 실수, 비위 상하던 모욕 등등이 그의 마음속에 잇따라 떠올랐다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무의도식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희망은 일체 단절되어 버렸으며 실사회에서 활동하려 해도 그럴 계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마침내 기묘한 감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끝없는 정열에 완전히 몸을 내맡긴 채 사랑하는 여인과의 슬픈 교제를 언제까지나 끊지 못하고 드디어 그녀의 안정된 생활마저도 교란하였고 목적도 희망도 없는 일에 무리하게 정력을 소모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비참한 파국으로 줄다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적 혼란과 정열,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몸부림과 끈덕진 노력, 삶에 대한 권태, 이 모든 것에 대하여는 그가 남긴 몇 통의 편지가 가장 유익한 증거가 될 터이므로 여기 삽입하려고 합니다.